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임문 603페이지 제2절 권력분립주의 하겠습니다. 삼마열혈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로마절간의 고전적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1번의 존 로크의 권력분립 사상. 근대적 국가 권력분립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상가는 존 로크이다. 존 로크는 그의 시민적 의이론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으로 나누었다. 로크의 권력분립 이론의 중요한 대상은 입법권과 집행권이다. 그는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함께 주어진다면 자의적인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은 담당하지 않아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동맹권은 전쟁을 수행하거나 강화를 하고 국가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동맹권은 집행권을 다음 604페이지 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입법권과 집행권 간의 권력 분립이 주된 과제였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몽테스큐의 사상, 몽테스키베라고도 하고 몽테스큐라고도 하는데요. 몽테스큐라고 하겠습니다. 몽테스큐는 1748년에 출간된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주장 관심사는 독재적인 권력을 막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영국의 정부 제도를 고찰하고 권력의 분립을 제한하게 된다. 이처럼 그의 권력분립론은 자유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몽테스큐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상가로 평가되고 자유주의적 요소가 그의 권력분립론의 핵심이다. 그의 권력분립론의 요소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권력을 단순히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예를 들어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각각의 권한들은 두 가지의 상태에 즉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것을 요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 제도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원한다면 국가 권력들은 동일한 기관들의 수중에 집중되어서는 아니 되고 강한 권력에 대해 경계하여 절제된 정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3번에 고전적 권력 분립의 개념 요소.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에는 위에서 본 동그라미 2번의 전문화 원칙과 동그라미 2번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 양감 1번의 국가기능, 국가권력의 분배. 권력 분립주의는 먼저 국가기능의 분장이 있고 이러한 국가기능의 분장에 붙여 국가권력에 나누어져서 별개의 국가기능들이 귀속되게 하는 원리이다. 이처럼 국가기능의 분장이 먼저 출발점이 된다. 그리하여 국가기능은 일반적인 법규범을 설정하는 입법기능, 법규범의 집행기능,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기능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능의 행사에 상응하는 국가권력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별개의 국가기관에 각각 부여하여 분속시키는 즉 입법권을 외계외, 집행권을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반 내지 내각에, 사법권을 재판기관에 부여한다. 60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독립성과 균형, 견제성. 권력분립의 두 번째 기준 요소는 독립성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배분된 권력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되도록 한다. 이는 균형과 견제를 통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로마자 2번에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1번에 자유주의적 성격. 권력분립주의는 자유의 보장에 주안을 두고 있다.
권력 분립의 사상이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 계몽 철학과 관련을 맺어 근대 혁명기를 전후하여 나온 것이고, 근대 혁명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먼저 재창된 점에서 권력 분립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번에 수단성, 기술성, 실용성. 권력 분립주의는 권력의 분리와 상호변제, 균형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 가능성, 독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기관에 각자의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헌법적인 기술의 원칙이다. 또한 권력 분립주의는 현실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응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실용성을 갖는다. 3번에 소극성, 인간에 대한 회의성. 권력 분립주의는 직접적, 적극적인 권력 통제보다는 권력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즉 권력 억제라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원칙이다. 권력 분립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인간에 대한 불신 내지 회의적 인간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606페이지 로마자 3번에 권력 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 상황과 그 과제. 1번에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의 현대적 상황과 현실적 한계.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는 다음과 같은 현대적 상황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오늘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가 요구한 통제의 소임을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호 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법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의 정부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오늘날 입법, 집행, 사법중 집행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오늘날 복지행정이나 전문 행정의 영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의 구도가 변화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고전적 권력 분립이 형성된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정당이 발달하여 정당의 의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구도가 행정부 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정당의 권력 구도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동그라미 4번에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권력이며 그 독립성이 보장될 때 진정한 삼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사법권의 독립이 권력 분립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과제이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번의 현대적 시도.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칼 레빈슈타인은 동태적 권력 분립론을 들 수 있다. 그는 국가 권력을 동그라미 2번의 정책 결정권, 동그라미 2번의 집행권, 정책 집행권, 동그라미 3번의 정책 통제권으로 구분한다. 이날 학자들은 기능적 권력 분립론, 합리적 권력 구조론도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에서 새로 시도되고 있는 권력 분립론은 복합적으로 권력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다각화한 점에 공헌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권력 분립론은 고전적 권력 분립론이 가지는 한계를 실제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역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607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에 현대사회의 권력 분립주의의 과제.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가 이와 같이 한계를 가진다고 하여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권력 분립의 필요성이 현대사회에서 사라졌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치유 내지 보완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에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들은 소신을 보호하고 의회의 소수파, 야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 영역이 확대되고 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행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이 확대되는 데 따라 행정에 대한 통제도 확대되어야 한다. 정당 국가가 경영의 폐해를 없애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하고 대표의 일화에 따라 의원들의 교차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의회의 입법심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행정부 구성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나 적적인 지식 습득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5번에 사법부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한 유한 심판권과 국가 권력의 확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